연금술사. 이 책에는 쇠를 금으로 만드는 비법이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찾으라 한다. 자아의 신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 1947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다. 그의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과 분노의 연속이었다. 10대 때 3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다니던 법과 대학도 중도에 포기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순례 경험을 바탕으로 순례자를 집필하고 이듬해인 1988년 연금술사를 집필하면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라는 한 소년이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로운 체험과 심오한 생의 물음들을 던져주는 이야기다. 그냥 평범한 양치기 산티아고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연속해서 같은 꿈을 꾸게 된다. 한 아이가 나타나 그를 피라미드로 데려가고 이곳에 오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꿈. 산티아고는 해몽가를 찾아간다. 그리고 이 꿈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그녀는 그가 꿈꾸는 피라미드를 실제로 가게 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꿈을 해석해준다. 그러던 어느 날 살렘의 왕이라는 노인이 나타난다. 이 노인의 이름은 멜기세덱. 노인은 산티아고에게서 가지고 있는 양의 10분의 1을 자신에게 주면 피라미드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산티아고는 운명처럼 멜기세덱과 함께 정처 없는 여행길에 몸을 싣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양을 모두 팔아 돈을 많이 마련했지만 낯선 땅에서 사귄 친구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도둑맞는다. 고향에 되돌아갈 경비조차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산티아고. 그러나 그는 우연한 기회로 크리스털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가 가게에 들어오면서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고 덕분에 그는 다시 피라미드를 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두 마련할 수 있었다. 다시 떠나게 된 여정, 그리고 잠시 머무른 사막을 지나 나타난 오아시스. 이곳에서 산티아고는 운명의 여인 파티마를 만난다. 그녀와 사랑에 빠진 산티아고. 하지만 그녀는 산티아고가 다시 자아의 신화를 실현하도록 피라미드로 향하는 길을 독려한다. 결국 그녀를 뒤로 한 채 산티아고는 연금술사를 만나 함께 보물을 찾아 떠난다. 연금술사와 함께 보물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 그동안 큰 깨달음을 얻어가는 산티아고는 마침내 피라미드에 도착하게 된다. 밤새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을 파보았지만 그곳에서 산티아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지나가던 한 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자신도 양치기들이 양을 몰고 와서 낡은 교회에 보물이 숨겨 있다고 말을 하는 꿈을 꾸지만 그런 꿈을 믿고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다고 말한다. 산티아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연금술사는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만물의 언어를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
자,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 인간이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과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낙타 몰입꾼이 얘기했듯이 현재를 살아라. 즉 꿈을 찾아가지만 그 꿈,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술사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술사는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 이외에 수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논술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논술 문제는 연금술사의 주제나 줄거리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연금술사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내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주로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현자의 집에 구경을 간 산티아고의 얘기가 나옵니다. 현자가 집을 둘러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름 2방울을 주죠. 처음에 산티아고는 그 집을 둘러볼 때 기름 2방울에 신경을 쓰느라 집의 아름다움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현자가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때 집의 아름다움은 봤지만 기름 2방울은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지점이 제시문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활용할 때 자아의 신화든 만물의 언어인 사랑에 대한 얘기든 이런 연금술사의 기본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세상을 대할 때 자신의 중심과 주체성도 중요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는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도 말고 개성을 가지고 세상을 개방적인 태도로 바라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논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연금술의 존재 이유야.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금술인 거지. 위대한 업은 만물의 정기 속으로 깊이 잠겨들어가 만나게 되는 하나의 언어라는 것. 그 하나의 언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연금술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